지난 5월 16일 정부의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이건 당연히 중국으로부터의 직구를 막기 위한 조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알리테무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직구 금지 사실상 모두가 속았을지도 모르는 게 알리테무가 모두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직구 금지 조치가 누굴 위한 것이냐 더욱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당장 5월 16일 날 직구 금지 조치가 나왔을 때 모든 언론사가 알리와 테무만 거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사의 제목도 알리 테무의 칼 빼든 정부. 정말 똑같아요. 다른 기사 제목인데 역시 똑같이 알리 테무의 칼 빼든 정부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직구 금지 조치는 알리 테무를 막기 위한, 그리고 중국의 한국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번 직구 금지는 절대 중국만 타겟팅한 조치가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23년 현재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48%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직구를 하는 것이냐?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직구를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직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중국만이 아니라는 게 이번 직구 금지 조치의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근데 알리테무라도 제대로 막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리테무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죠. 알리테무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알리테무는 이 직구 금지 조치를 즐기고 있는 거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한테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 5월 13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우리 직구 금지 조치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전 기사인데 제목을 보세요. 알리, KC 인증 확대, 테무, 국내 투자 검토. 아니, KC 인증 확대한다는 거 우리는 16일에 알았지만 알리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KC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걸 13일자에 발표합니다. 어떤 자리냐? 공정거래위원회와 알리, 테무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제품 안전협약식 체결식에서 알리의 한국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하고 협약을 하면서 KC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이미 우리 국민들이 알기 전에 알리가 먼저 발표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약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일에 이 조치가 나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알리는 이미 KC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사흘 전에 발표를 해놨으니 그야말로 알리와 테무는 미리 준비가 다 돼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거죠. 자, 이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직구금지 조치 사흘 전에 공정위하고 협약식까지 마치면서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이죠. 근데 이때 알리나 테무의 한국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느냐? 중국 셀러들이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13일자라니까요. 우리 국민들은 16일에 알았는데 알리의 한국 대표는 이미 13일에 KC 인증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작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말이죠. 여기다가 테무 대표도 한마디 하죠. KC 인증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도라고 생각한다.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즉시 테무에서 삭제하겠다. 진짜 이게 13일차 기사라는 게 계속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레이장 알리 한국 대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한국의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최근 발표한 국내 1조 5천억 원 투자 계획을 단기적으로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류센터를 만들고 파는 중국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국과 다른 나라 직구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의 직구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KC 인증을 이 업체가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물량 자체가 엄청나니 밀어내기 할 때 KC 인증을 통해서 더 많이 밀어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존 직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 직구를 한다든가 아세안 직구를 할 때 이 업체들, 수출 업체가 KC 인증을 굳이 받을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아마존 직구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직구를 한다 해도 미국 업체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은 진짜 작을 겁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밀어내기 하는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인데 한국에 진짜 엄청난 물량을 밀어내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KC 인증을 받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받아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은 수출에 걸림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유럽연합, 일본도 마찬가지죠. KC 인증을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굳이 받겠느냐?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의 직구 금지 조치는 중국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의 직구에 대해서 일종의 직구 금지를 때린 거나 다름이 없다. 자, 알리나 아니면 테무한테 이번 직구가 하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KC 인증만 받아두면 미국이나 일본의 직구 점유율을 다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하는 것, 중국에서 직구하는 것의 품목은 다르지만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는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알리나 테무의 수출업자들은 지금 알리나 테무가 독려하고 있으니까 다들 KC 인증을 받아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알리나 테무한테 더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알리나 테무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 앞으로 혹시 모를 아세안이나 인도 제품의 직구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세안이나 인도 제품의 직구 비율은 굉장히 작죠. 하지만 지금 중국의 인건비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세안이나 인도의 인건비는 여전히 중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도 제품이 우리나라 직구 물량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KC 인증이라는 장벽을 세워두면 인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굳이 KC 인증을 받으면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리테무가 KC 인증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먹어놓은 상태가 되면 앞으로 닥쳐올 아세안이나 인도의 진출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알리테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알리테무가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으려면 똑같이 비용이 한 3, 400만 원 들 거니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하고 결국은 무기대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알리테무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알리테무의 밀어내기 물량이 워낙 압도적인 데다가 이 수출업자가 한번 KC 인증 제도를 받아두면 이 수출 품목은 모두 다 직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규모 자영업자는 완전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A라는 업체가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아도 B라는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다시 한번 KC 인증 제도로 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소상공인들이 따로따로 인증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수출 물량을 밀어내는 알리나 테무의 수출업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도는 알리나 테무를 막으려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알리나 테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한국 시장에서 굳히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정말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도 무너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할 수 없는 불편함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사실상의 직구 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소량 다품종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KC 인증 제도로 인증을 받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많은 기사가 피규어를 얘기했죠. 이 피규어들은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이 피규어들을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 300만 원, 400만 원 들여서 KC 인증 받고 이 물건 팔려 그러면 기껏해야 한 20개, 30개 판다 그러면 그야말로 원가 부담이 엄청나겠죠. 앞으로 키덜트 제품들,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들, 피규어들 이런 것들 수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아니면 수입을 하더라도 그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직구 금지가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많은 연구원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게 뭐냐?
지금 R&D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식 통관 절차 밟고 하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R&D라는 건 진짜 각국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한두 달만 걸려도 우리나라가 R&D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직구로 소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직구 금지 조치로 자기들이 이 부속을 못 구하니까 그야말로 큰일이 났답니다. R&D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몇 달씩 늦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KC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드는데 소량 다품종 이런 품목인데 한 10개 수입하는데 이걸 몇백만 원 들여서 KC 인증을 받으라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R&D에 씨를 말리는 조치다. 이런 이메일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만약 이대로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R&D는 큰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속도가 늦어진다는 건 대한민국의 R&D에 미래가 없다는 거고 대한민국의 R&D에 미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때 아닌 대호황을 만난 업체들 있죠. 바로 KC 인증 업체들입니다. 이 영리법인들 완전히 대박 터졌어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중국 업체들한테 KC 인증을 받도록 다 하겠다. 그러면 정말 이 영미 KC 인증 업체들은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떼돈을 벌 겁니다. KC 인증 업체들이 민영화된 걸 저도 어제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사실 어제 이메일이 또 많이 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KC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들의 고충이었는데요. 자, 첨단 업체도 KC 인증을 받아야겠죠. 근데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정부기관한테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 첨단 업체가 영리법인한테 지금 KC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술력을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을 까발리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이 될까봐 이 첨단 업체들이 너무나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진짜 이상한 점, 제가 어제는 여기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진짜 왜 골프채나 낚싯대 같은 건 제외한 겁니까? 이 R&D 업체가 당장 필요한 물품들, 이 부속들조차도 몽땅 다 KC 인증 받으라고 난리 쳐놓고서 골프채나 낚싯대처럼 우리 경제한테 타격을 주지 않는 이런 물품은 또 허용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 사람들 자신들이 쓰는 거 골프채나 낚싯대만 제외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받을 짓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이 직구 금지 조치로 알리테무가 큰 타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알리나 테무는 이미 상당 기간 전에 한국 시장 장악 계획을 세웠고 여기에는 KC 인증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진짜 이대로 대응을 할 것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만약에 정부가 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한민국 소상공인들과 알리테무의 KC 인증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 정부의 직구금지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알리나 테무의 수출업자들은 한 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다 작은 업체들이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다 중복해서 받으면 이거 가격 경쟁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리테무의 시장 장악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은 어차피 알리테무가 KC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 시장 장악 계획을 계속 진행할 텐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직구하던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불편하고 비싸게 우리나라 수입업체에서 이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KC 인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미국이나 일본에 특히 아마존에 입점해 있는 이런 업체들이 굳이 품목 하나하나마다 KC 인증을 받아서 수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제품에 대해서만 일종의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미 R&D 분야는 예산 축소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R&D 분야 예산 축소를 지적하면 항상 댓글 다시는 분들이 R&D에는 비효율성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축소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산 낭비하는 부분들 있었던 거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원래 R&D는요 미국도 유럽도 다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예산 낭비하는 부분을 마이크로하게 타격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14%를 줄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R&D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연구원들 월급 줄 걸 제대로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자재를 살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국산 물건을 직구로 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KC 인증을 받아라? 이게 전부 다 소량 다품종이기 때문에 KC 인증을 받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R&D는요, 예산도 줄어들고 이제는 속도전에도 다른 나라한테 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새로운 제품으로 R&D 속도가 막 앞서가는데 이 중국산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도 똑같은 속도로 R&D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중국 업체한테 밀리게 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기술 우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앞선 분야도 있고 비등한 분야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새로운 부품이나 아니면 제품이 나와서 중국 연구자들은 그걸 활용하는데 우리나라 R&D 연구원들은 그걸 활용 못한다 그러면 지금 중국한테도 질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축소에다가 여기다가 늦어져요? 아니 우리나라 R&D 아예 포기할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C 인증의 갈라파고스화를 이대로 둘 것인가?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도 KC 인증 같은 인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진국들은 일단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일본으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일본에서 인증받으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면 꼭 댓글이 달려요. 넌 대안도 없으면서 왜 우리나라 잘못됐다고 자꾸만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소개하자면 KC 인증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정기구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IAF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라고 해서 ML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MLA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인증을 받으면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고 미국에서 인증받으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약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기업과 소비자에게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IAF에서 자기들을 직접 소개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게 왜 소비자들한테 가치를 더하느냐? 원래 수출업체나 수입업체가 여기서도 인증받고 저기서도 인증받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여러 군데서 받으면 돈이 많이 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비용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데 만약에 MLA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곳에서만 인증받으면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MLA 제도를 잘 도입하면 직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산만 차별하고 싶다. MLA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국하고 MLA를 잘 체결하면 미국하고는 직구가 되고 중국산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MLA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레벨 1, 1단계까지는 MLA에 가입돼 있습니다. 문제는 1단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단계를 가야 됩니다. 2단계를 가야 제약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도 가능하죠. 근데 미국에서 아니 우리보다 더 까다롭게 미국이 인증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인증받은 거 대한민국 땅에선 인증 못 받습니다. 다시 KC 인증을 받으라고 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미국에서 인증받았으면 충분히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레벨 2인데 이 레벨 2를 협약을 맺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이 가격을 부담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레벨 5까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한테 레벨 5까지 기대도 안 해요. 레벨 2라도 좀 가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중국산 배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효용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레벨 2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 캐나다와만 이 레벨 2 협약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도자료가 있죠. 2019년에 정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2단계 발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긴 MRA라고 돼 있는데 보통은 MLA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MRA라고도 하기 때문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상호 인정 협정 바로 말씀드렸던 2단계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으면 캐나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하고 캐나다 물건도 직구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서 직구한 적이 있나요? 없으니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굳이 캐나다 한 나라하고만 이렇게 협약을 맺고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KC 인증 업체들만 완전히 논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대안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MLA 2단계 이걸 잘 활용하면 중국산만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통망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말입니다. 다만 저도 이걸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MLA 2단계는 이미 중국이 우리 KC 인증을 뚫고 들어올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 겁니다. 왜 이걸 공개를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런 정책은 자칫하면 무역 분쟁으로 번지기 때문에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직구 금지는 제가 보기에 알리테무의 시장 장악을 도울 뿐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알리테무 입장에서는 이게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시장이 앞으로 커지는 걸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선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장악할 수 있는 무기로 KC 인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직구 금지 조치를 좀 더 촘촘하고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발표한 수준에서 만들었다가는 알리테무 지금 대표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신나게 말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인터뷰 기사. 그러니 이번 정책이 진짜 실효성 있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중국의 시장 장악을 막고 소상공인들을 지키려면 이 정도로 허술해서 안 되고요. 진짜 치밀하고 은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